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곳이 바로 충북입니다. 그러나 내륙에 바다라고 부르는 충주호가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지요. 충주댐이 완공되고 호수에 물이 차면서 정든 고향을 가슴에 품은 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수몰 이주민은 물에 잠긴 고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염없이 내리쬐는 폭염.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아 충주호는 점점 메말라 갑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물속에서 잠을 자던 마을의 모습이 완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땅에 묻어둔 항아리가 파도에 밀려 깨진 채 나뒹굴고 방에 깔아놓았던 구들장이 여기가 사람이 살던 집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수몰 이주민의 애환이 담긴 충주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까요? 제2의 금강산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충주호. 충주호에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명소가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야만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옥순봉과 구단봉이 바로 그곳입니다. 충주호에서 가장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장회. 유람선에 몸을 싣고 호수의 경치에 흠뻑 빠져봅니다. 장애나루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있는 구단봉은 말 그대로 무릉도원이네요. 아름다운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루고 산꼭대기에 선명하게 보이는 바위는 마치 거북이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중국의 소상팔경이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다며 구단봉의 경치에 흠뻑 취한 태계 이황의 말처럼 빼어난 풍광은 다른 어느 곳보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구단봉이라고 할까요? 산 꼭대기에 있는 커다란 바위가 마치 거북이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그리고 구단봉이 바라보는 곳에는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금수산이 있습니다. 금수산의 경치는 아무리 봐도 신기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답니다. 그만큼 아름다우니까요. 금수산 맞은편에는 마치 대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우뚝 솟아있는 봉우리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나무의 순을 닮았다고 해서 옥순봉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요. 자연의 경치에 이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는 것에서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정든 고향을 가슴에 품고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제천시 한수면의 탄지리 마을인데요. 마을은 온통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림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벽화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그렇다면 벽화에는 어떤 풍경이 담겨 있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곳이 양파의 고장임을 자랑하듯 환하게 웃는 농부의 품에는 양파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모두 부자가 되라는 듯
살찐 돼지가 한박 웃음을 짓네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림도 있답니다. 철도에는 기차가 힘차게 달리고 하얀 고무신에는 개울에서 잡은 물고기가 여유롭게 헤엄을 칩니다. 참으로 정겨운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지만 과거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것도 있답니다.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는 포대기는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입니다. 안악들이 빨래하면서 수다를 떨고 어미닭은 병아리가 먹이를 쪼는 모습을 행복한 듯 바라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그네에 매달려 낑낑대는 모습을 전깃줄에 앉은 제비는 귀여운 듯 지켜봅니다. 가정집에는 고향에서 가져온 수석과 골동품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것이 이채로워 보인답니다. 이렇듯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림으로 단장한 마을은 물에 잠긴 고향이 그리운 듯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27억 5천만 톤의 물을 가둘 수 있는 충주호는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런지 내륙의 바다라 불릴 만합니다. 넓은 호수에는 유람선이 분주하게 오고 가고 골짜기에는 손맛이 일품이라며 강태공을 유혹하는 곳이 충주호랍니다. 띄엄띄엄 있어야 할 좌대는 강태공을 기다리며 옹기종기 모여 수다를 떨고 주인을 잃은 좌대는 호수 바닥에 내려앉아 신세한탄을 하네요. 하루빨리 호수에 물이 차서 강태공이 손맛을 느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오랜 가뭄으로 호수에 물이 빠진 자리에는 수몰 이주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고향의 모습이 아련하게 남아 눈에 들어옵니다. 뻘건욱 있는데 우리 받치고 그 그러니까 밑에 뻘건욱은 받치고 요 밑으로 밑에. 밑으로가 동네가 이렇게 돼서 여기도 산 밑으로 집이 쭉 있었어. 이렇게 쭉. 수몰 이주민이 살던 마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닥을 드러낸 호수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가 호수에 물이 빠지면서 그 모습이 드러난 송계교. 물이 빠지면서 초라한 모습을 드러낸 송계교가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요? 교량 난간은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면서 녹슨 철근이 흉물처럼 남아있고 교량 위에는 장마에 떠내려오다 걸린 부유물이 장사진을 칩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어부가 쳐놓았던 그물이 거센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떠내려오다 난간에 걸려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답니다. 물에 잠겨있는 교량과 새로 놓은 교량이 묘한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 사실을 알려주려는 듯 멍멍이는 우렁차게 찢어댑니다. 호수로 흘러드는 하천에는 물고기가 만찬을 벌이고 배가 고픈 소금쟁이는 물 위에서 미끄럼을 탑니다. 오랜 기간 물속에서 잠을 자던 잡초는 호수에 물이 빠지자 시샘하듯 고개를 내밀며 푸르름을 자랑하네요. 그래도 마을터를 전부 덮을 수는 없죠. 개울가에 쌓았던 축대는
거센 물살에도 무너지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옛날에 쌓은 쭉대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보니 참 잘 쌓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흙으로 지었던 집은 비록 무너졌지만 그 흔적만큼은 고스란히 남아있답니다. 지하 창고로 사용하던 사랑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찌그러진 냄비가 그 당시의 생활을 들여다보게 하네요. 그리고 여기저기 깨진 채 널브러져 있는 항아리가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하늘에서 본 복평마을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아담한 곳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이 흐르고 비옥한 농토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호수에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충주호의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마치 뭉게구름 피어오르듯 물 위를 아름답게 물들인 물안개 사이로는 청둥오리가 아닌 민물 가마우지가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네요. 과거에는 뒷동산이었던 곳이 호수에 물이 차면서 섬으로 변했습니다. 상놀이 마을에 있던 야트막한 산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나 이곳도 물이 빠지면서 옛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답니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수리시설만큼은 완벽했나 보네요.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했던 수문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채 수면 위로 살포시 고개를 내밀었으니 말입니다. 수문을 여닫는 곳에 설치한 구조물이 비록 녹이 슬긴 했지만 옛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니 반갑기만 합니다. 저수지에 담긴 물이 이 수로를 통해 많은 논에 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때 당시의 수리시설이 매우 현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농사를 지을 때 드나들던 조그만 교량도 옛 추억을 선사하네요. 충주호에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풍경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흙 속에 묻힌 항아리 입구에는 더덕더덕 붙은 조개가 마치 바다에서 살아가는 홍합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기 위해 차곡차곡 정리해 놓은 기와는 오랜 세월 진흙에 묻힌 채 긴 잠을 자네요. 그렇다면 물을 가두었던 저수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수지가 있던 자리로 다가가자 황량하기만 합니다. 저수지의 둑은 무너진 채 흔적이 보이지 않고 물을 흘려보내던 수문은 두 동강이 난 채 나뒹굴고 있답니다. 마치 악어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삼킬 듯 말입니다. 이처럼 처참하게 무너진 채 방치된 저수지는 그 기능을 완전히 잃었답니다. 호수에 비친 노을은 이곳의 소식을 수몰 이주민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물에 잠기면서 섬이 된 상놀이 뒷동산. 물이 빠지면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됐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커다란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아 힘차게 날아오르는 형상이네요. 이처럼 자연은 조그마한 변화에도
순식간에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예술가가 된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속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물고기는 물 위를 박차고 오릅니다. 충주호의 명물이 된 악어섬 전망대. 악어의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전망대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어떤 모습의 악어가 나타날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산을 오르길 한참. 드디어 전망대가 나타납니다. 거친 숨을 진정시키고 충주호를 바라보자 정말 악어가 보입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의 악어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요동을 치네요. 실제 악어는 보지 못했지만 충주호의 악어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전망대를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충주에서 단양을 이어주던 신장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덜컹거리는 비포장길을 달리자 마치 차는 춤을 추는 것처럼 요동을 칩니다. 한참을 달려가자 여러 대의 자동차가 길가에 늘어서 있고 강태공을 실어 나르는 나룻배는 손님을 태운 채 조심스럽게 사라집니다. 도로가 끝나는 곳에는 물결이 찰랑거리며 여기가 옛길이라고 알려주고 물이 빠진 호수는 자연스럽게 습지로 변신했네요. 그리고 신장로 저편에는 강태공을 기다리는 낚시좌대가 물에 뿌리를 내린 채 쓸쓸하게 서 있답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풀에 숨어 물고기를 잡는 백로가 유독 한가로워 보입니다. 힘차게 쏟아지는 빗줄기. 잠시도 멈추지 않고 줄기차게 쏟아지네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말입니다. 세차게 쏟아지면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은 어느새 거대한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마을을 집어삼킬 듯 말이죠. 그렇게 쏟아져 내린 빗물은 어느새 하천으로 밀려들고 하천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용트림을 합니다. 거센 물살에 잡초는 물결이 일렁이는 대로 춤을 추네요. 이렇게 흘러가는 물은 거대한 호수를 자랑하는 충주호로 빨려 들어갑니다. 물이 차오르자 그동안 모습을 드러냈던 수물마을은 어느새 물속으로 자취를 감춥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만이 그 사실을 아는 듯 찰랑거린답니다. 충주댐이 완공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충주호는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때론 가뭄에 울고 때론 거센 비바람에 우는 곳이 바로 충주호랍니다. 내륙의 바다가 된 충주호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잠옷 기대가 됩니다.